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제가 이 옷 가끔 입었는데 오늘따라 반응이 옷 갈아입었다고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거 처음이에요. 이거 몇 년 전에 9,000원 주고 샀는데 9,000원인가 8,000원인가 아니야, 3개에 8,000원인가 2개에 8,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옷이 다 늘어났어. 예, 그래갖고 잘 안 입는 옷이에요. 네, 그래도 이쁘다 그러니까 기분은 좋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우선 우리 윤민석, 윤민석 작곡가님께서 8월 14일에 너무나 가슴 아픈 트윗을 올리셨죠. 그 조국가 청춘에서 그 가수로 활동했던 아내가 암에 걸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 중인데 정말 이제 병원비가 너무나 이렇게 모자란 상황이었던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8월 14일날 처음 게재했고 51시간 만에,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만에 3일 만에 한 1,000만원 정도가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방 시청자님들도 그 내용을 전해 들으시고, 예, 우리 방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내용을 전해 들으시고 함께 좀 힘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한 23일, 24일 늦배를 좀 탔죠. 24일 현재, 예, 그 8월 24일까지 열흘 만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송금이 됐답니다. 예,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이 돼서 우선은 급한 불 이제 그 아내 병원비 급한 불은 끄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어요. 예, 정말 고생하셨고요. 예, 역시 대한민국의 양심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이게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인데, 예,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줄 몰랐어요. 예, 근데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이 됐고 병원비라고 남는 돈은 또 힘든 활동가들에게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가로사비님 감사하고요. 예, 모두 잘하셨어요. 멋지십니다. 우리가 또 빚지고는 못 살잖아. 내가 누구한테 주문 몰라도 빚지고는 못 살잖아. 우리가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짱입니다요. 예, 예, 아직 세상 살만합니다. 예, 세상 살만해요.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린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기적을 이루어가잖아요. 서야네님, 깨어나라님 감사합니다. 누가 송금했냐고요? 우리들 각자가 10,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600원 하신 분도 있고요. 네, 3,000원 하신 분도 있고요. 예, 깨어나라님 감사합니다. 예, 한국에 1,000원씩 3,000원 하신 분도 있고 좋아하는 노래 3곡이라고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1억 원이 넘었대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우리 예, 아직 대한민국 살만하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죠. 그럼요. 우리가 이 전대협 10만 학도 어딨냐? 예, 왜냐면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100만 명이 대학생이었는데, 그 중에 전대협 그 진군식에 참석한 사람이 10만 명이었단 말이야. 0520님 감사합니다. 어딨냐? 이게 이제 먹혔는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무효를 만들었던 헌법 제1조 빚값자 이게 통했는지, 뭐가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우리 윤민석님 통장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이 모였기 때문에 당분간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요. 예,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들었다는데 일단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신 덕분에 우리가 좋은 작지만 소중한 기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이따 5시가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 경선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까지 중요한 뉴스 몇 가지만 다룰게요. 우선 여러분 어제 포털에서 삼성이 애플을 이겨가지고 삼성이 애플을 이겨서
우리나라에서 아이패드 1, 2,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4를 못 판다. 그 기사 다들 보셨죠? 예. 근데 이제 그 기사가, 반쪽 기사였던 거야. 살바야님 감사합니다.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만 못 판다는 기사가 아니라, 삼성도 12개의 제품을 못 팔게 됐대요. 그 중에 이제 뭐, 갤럭시 탭, 갤탭 10.1까지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삼성은 12개를 못 팔게 된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싹 속이고 아이폰, 아이패드만 못 판다. 근데 지금 아이폰 4는 이미 안 팔아요. 중고시장에서나 파나? 아이폰 4는 지금 안 팔려. 근데 판매 금지라고 막 기사를 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제 삼성이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 그러면서 애플 따로 4천만 원 내라 그런 거야. 4천만 원을 삼성에 줘라. 그걸 본 미국 법정에서 홧김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미국은 삼성이 애플사의 디자인을 훔쳤다. 특허를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무려 1조 1,300억을 애플에 줘라. 판결이 났어요. 예. 이제 애플은 삼성에 4천만 원을 줘야 돼. 4천만 원을 줘야 되고 이 삼성은 애플에다가 1조 1,300억을 줘야 되는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게 이제, 그래놓고 어저께 모든 기사들이, 아이폰 못 판다 이러면서 막 기사 쓸 때 내가 이러다가 큰일 당하지 싶더라고. 그러더니만 이제 이 삼성이 애플에다가 1조 1,300억을 지금 물어내야 돼가지고, 배고픈 메르님 감사하고요. 일단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애플도 4천만원 못 내겠다. 삼성도 1조 못 내겠다. 지금 항소를 한대요. 항소를 한다라는 거고, 일단 어저께 상황을 보면서, 주디님 고맙습니다. 어제 그 뉴스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한민국 언론은 삼성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사 제목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예. 우리는 삼성이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 망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연금이 삼성의 2대 주주입니다. 근데 삼성의 1대 주주 이건희는 삼성 직원들한테 왕 취급받아요. 근데 우리의 국민연금으로 운영되는 이 삼성은 산들향기님 감사하고요. 우리 국민연금으로 운영되는 삼성이 우리 국민 알기는 머슴으로 알잖아. 봉으로 알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삼성이 망해라가 아니라 삼성의 부도덕한 경영진은 손을 떼라. 왜? 삼성은 국민의 기업이다. 우리 국민연금을 자본으로 해서 운영되는 국민의 기업이니 부도덕한 경영진은 손을 떼라예요. 그들이 일을 해갖고 잘 되는 게 없어. 등마주모님 감사하고요. 지금 이번에 이 애플사에다가도 괜히 자존심 싸움으로 말이에요. 특허 전쟁을 벌려가지고 이게 웬 개망신이야. 이거는 경영 마인드의 문제예요. 예. 서로 이렇게 협력할 거 협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지. 이제까지 삼성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삼성 갤럭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 알고 보니까 공짜로 50대 준다는데 48명 줄 서 있었던 거 아니야? 2대는 받아갈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걸 국내 언론에다가 거짓말로 퍼뜨리고 말이야. 어저께도 아이폰, 아이패드 못 판다. 지금 애플에서 아이폰 4하고 아이패드 1, 2는 끝났어. 아이폰 5하고 아이패드 3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이미 팔고 다 팔아치운 걸 갖다가 판매 금지라는 뉴스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 별들의 본향님 감사하고요. 경영 마인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위원회에서 이건희 같은 사람은 이건희 때문에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동안 피땀 흘리고서는 금메달 뺏기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예, 이건희가 우리나라 올림픽 IOC 위원인데요. IOC 위원회에서 이건희는 탈세범이고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은 IOC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활동 정지시켜버린 거 아니야. 부당 판결이 나왔는데도 부당 판결이 몇 건이 나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올림픽을 치는 게 우리나라야. 이 부도덕한 재벌 경영인들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이게 과제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미 죽은 누구예요? 애플사의 사장이 벌써 죽었잖아.
이 그 죽은 애플사 사장한테 우리는 계속 질 수밖에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 어저께 우리가 이제 방송을 끝냈잖아. 잡스. 어저께 우리가 방송을 끝낸 다음에 우리 누구지? 존테리라는 청년이 중요한 정보를 물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언뜻 지난 2월 달에 그냥 키키덕거리고 넘어간 기사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키키덕거리면서 넘어간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안철수가 싫어하는 안철수 팬클럽, 안철수가 막 나하고 무관하다고 막 길길이 막 반대 표명을 했던 팬클럽이 하나 있었어. 나철수라고. 그 나철수라는 팬클럽이, 떴다가 5일 만에 거의 해산하는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이 나철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정혜훈이라는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가 그때 그냥 지나갔는데 보니까 정혜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회창. 예.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유세단장 했던 사람이야. 홍보 유세단장. 그리고 한나라당 남양주에서 국회의원 공천 신청했다 떨어진 사람. 예. 친인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철수라는 팬클럽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나철수라는 팬클럽을 만들어서 이 안철수하고 교감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철수 측에서 나하고 무관하다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활동이 중단됐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 전국 교수협회에서 안철수 지지선언하는 거 들었죠? 봤어요 그 뉴스? 대대적으로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나왔거든? 그 전국 교수협회의 교수가 누구냐면 그 정혜훈이랑 나철수 만든 교수야. 며칠 전에 대대적으로 전국 교수협회에서 안철수를 지지했다라고 하루 종일 라디오에 나왔잖아요. 그 전국 교수협회를 만든 사람이 정혜훈이라는 사람이랑 나철수 만든 사람이야. 이 무슨 교수라고. 그러니까 아니 교수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정치적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닌데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누가 지지 선언을 해. 안 그래요? 전국 교수협회에서 안철수 지지 선언한다는 게 불가능한 게 교수들이 등신도 아니고 출마 선언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지 선언을 하겠어. 근데 뭔가 수상하다 했더니만 역시나 예. 그러니까 이제 나철수를 만들어서 이 안철수 붐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2월 달에 안철수가 막 나하고 무관하다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이번에 다시 전국 교수협회 이름으로 안철수 지지 선언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말이에요. 한번 총정리를 해보니까, 윤민석이라는 사람은 작곡가예요. 자, 다음 팟에 가서 망치부인 목요일 방송 찾아봐. 라코리님 감사하고요. 자, 우리 안철수에 대한 8가지 의혹이 있어요. 안철수에 대한 사실 8가지 우연히 안철수와 박근혜가 안철수와 새누리당이 엮여들어간 8가지 사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한번 이게 진짜 우연인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안철수를 정치권에 입문시킨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안철수가 시장 출마할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 윤여준이다. 윤여준은 누구다? 윤여준이란 사람이 누구예요?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사람이다. 첫 번째는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윤여준이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이게 우연일까요? 두 번째, 박근혜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는 박근혜가 실소유주라고 이미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던 정수장학회, 그 정수장학회가 최대 주주인 MBC에서 이 안철수를 검증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하겠다 했더니 처음에 오케이 사인을 했는데 그 부서장이 간부회의 갔다 와서 갑자기 취소시켰어요. 결국 상층부 간부들이 막았다는 얘기야. 왜 박근혜의 정수장학회가 최대 주주로 있는 MBC에서 안철수 검증 프로그램을 못하게 했을까요? 두 번째 우연이에요.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안철수가 작년에 오마이TV에 나와서는
재벌들이 경제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9년 전에 최태원 회장 구명운동을 했다는 전력이 밝혀졌어요. 7월 말에 안철수 지지율이 급락을 했단 말이야. 폭락을 했어. 주가까지 떨어지는. 그런데 그때 친박 현영이, 친박 비례대표 현영이란 여자가 뇌물을 줬다라는, 사실 이 현영이 사건에 사람들이 놀라질 않았어. 그쪽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돈 쓴 사람인 게 유명했기 때문에 언젠가 터질 사건이었다는 거야. 안철수 최대 위기를 맞았던 최태원 구명운동으로 안철수 지지가 폭락할 때 친박 영희의 뇌물 수수 사건이 터지면서 안철수 뉴스가 묻혔어요. 우연일까요? 자, 이게 박근혜하고 얽힌 지 세 가지야. 네 번째는 뭐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운동본부의 유세홍보단장이었던 사람이 나철수라는 팬클럽을 만들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 다섯 번째, 그 나철수를 같이 만들었던 이모 교수가 전국교수협회란 이름으로 출마도 안 한 안철수 지지선언을 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안철수 룸사롱 사건이 이번 주에 논쟁이었잖아요. 안철수 룸사롱 논쟁. 그런데 경찰이 오늘 새벽에 말이에요, 이상한 자백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작년에 안철수를 민간 사찰했다. 안철수의 룸사롱 문제, 여자 관계를 뒷조사를 했는데 깨끗하더라. 이런 자백을 했어요, 경찰이. 지금 룸사롱 논쟁에 있어서, 룸사롱 논쟁의 핵심은 이 룸사롱을 갔다 안 갔다가 아니라 자기는 여자 끼고 술 먹는 술집에는 안 간다라는 오해가 3년 동안 퍼질 때까지 왜 침묵했느냐. 이게 논쟁의 핵심이잖아. 그거를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춰가니까 갑자기 경찰이 나서서 자기네가 안철수를 작년 봄에 뒷조사했는데 무슨 룸사롱 새끼마담하고 뭐 사귀었다라는 소문의 출처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경찰이. 우연일까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안철수하고 박근혜 여론조사를 계속 띄우고 있어. 도대체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는 일곱 번째.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박근혜 44, 안철수 49라고 띄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50%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안철수라고 얘기해. 여러분 옆에 10명을 붙들고 물어봐요. 10명 중 5명이 안철수 지지합니까? 이 박근혜하고 안철수하고 계속 이제 이명박이 거짓말 여론조사 발표할 때 막 나발을 불었던 그 언론들이 박근혜하고 안철수하고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44, 안철수 49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50%의 지지율을 받는 안철수에게 민주당 후보가 양보해야 된다는 논리를 피고 있는데, 자, 정말로 안철수가 50%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10명을 붙들고 물어봐. 정말 5명이 안철수 지지해요? 20명을 붙들고 물어봐. 10명이 안철수 지지해요?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8번째, 실제로 나한테 제보 전화가 3개가 왔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부모님이 완전한 박근혜 지지자인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안철수 찍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명이. 근데 이분들이 셋 다 경상도 쪽 어른들이야. 경상도 쪽 어른들인데 서울에 있는 자녀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안철수 찍으라고 얘기를 했어. 자기네들은 자기 부모들은 박근혜 지지자인데 그래서 이상하다고 나한테 제보를 한 거야.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이 8가지 사건이 우연이라고 보이세요? 응? 8가지 사건이 우연이라고 보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안철수하고 박근혜는 굉장히 무슨 되게 적대적인 관계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 8번째 것만 뉴스에서 확인이 안 되고요. 위에 7가지는 뉴스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뉴스에서 확인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안철수를 정치인으로 만든 선언, 즉 안철수가 시장 출마할 거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윤여준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두 번째, 박근혜의 정수장학회가 최대 주주로 있는 MBC에서 안철수 검증하는 프로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본방이 꽉 찼어요. 안철수 검증하는 프로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그 간부회의에서 못하게 했어. 이유가 뭐지? 그렇게 안철수를 검증해야 된다고 박근혜가 떠들고 있는데 왜 박근혜가 실소유주라고 알려져 있는 이 MBC에서 안철수 검증 프로를 못하게 하지? 세 번째, 안철수가 작년에 오마이TV에서 그 재벌 경제사범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9년 전에 재벌 회장 선처해달라고 구명운동했던 게 밝혀져서 안철수 지지율이 확 폭락을 하던 그 시점에 친박 비례대표 현영이 뇌물 사건이 터져서 뉴스를 덮어버렸어. 그래서 안철수 재벌 구명운동 뉴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네 번째, 이해창 선거대책본부장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유세 홍보단장을 했던 한나라당 대선캠프 유세 홍보단장 출신인 정혜운이라는 사람이 나철수라는 팬클럽을 만들었다. 그 사람은 심지어 한나라당 그 국회의원으로 남양 2008년에 공천신청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며칠 전 전국교수협회라는 이름으로 안철수 지지선언을 했는데 그 교수협회를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정혜운의 나철수를 같이 만든 사람이야. 안철수 팬클럽을 같이 만든 교수가 전국교수협회라는 이름으로 안철수 지지선언을 이끌어냈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안철수 룸사롱 논쟁으로 안철수의 이 대중적인 이미지에 막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자기네가 민간 사찰했다고 자백을 해. 민간 사찰했는데 안철수랑 친하다는 새끼 마담도 조사해봤는데 못 찾았고 그 다음에 룸사롱 갔다라는 그 소문을 확인 못했다. 안철수 깨끗하다. 경찰이 그런 자백을 했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박근혜하고 안철수, 계속해서 박근혜하고 안철수의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박근혜 안철수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44, 안철수 49, 그러니 안철수는 50%의 지지율을 받는다라고, 그러면서 문재인한테, 또는 MBC, 문화방송더러 양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변에 10명 중 5명이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아니거든요? 내 주변에 20명 중에 1명에서 2명이 지지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여덟 번째, 경상도 지역에 열렬한 박근혜 지지자인데 지지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울에 사는 자녀들한테 전화를 해서 안철수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경상도에서 올라온 얘기야. 자, 이 8가지 사건이 여러분이 볼 때는 우연으로 보이세요? 응? 과연 안철수는 우리 편일까요? 나는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안철수에 대한 판단은 검증부터 해봐야 된다고 봐. 지금 안철수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은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 빨리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봐. 검증을 빨리 끝내야 우리 편으로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자체는 검증을 해보면 돼.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를 띄우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안철수를 띄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누구랑 연관되어 있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8가지의 우연이 겹쳤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게 우연이라고 보이세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지난 4월 총선 우리가 왜 말아먹었냐면 소위 한겨레 경향을 비롯한 진보 언론들하고 소위 우리 사회의 무슨 원로들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들이 지난번 총선 앞두고 누구 지지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보세요. 진보 언론하고 진보 지식인들이 지난번에 누구 지지했어요? 민주당 지지했습니까? 통진당 지지했습니까? 통진당을 키워야 된다 그랬잖아. 통진당에다 힘을 몰아줘서
야권에 뭐 판을 키워야 된다. 그거 들으셨죠? 그죠? 통진당을 지지해서 민주당에 실망한 야권에 법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사람들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 새누리당이 과반수 됐죠. 통진당 지지해줘봤자 이렇게 좋은 총선에서 야권이 참패를 하게 돼요. 누구 때문이야? 진보 언론과 진보 지식인들 때문이야. 한마디 반성도 없이 그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누굴 지지하고 있어? 안철수를 키워서 안철수의 동력으로 야권의 폭을 넓혀야 된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지난 봄에 안철수 통진당을 지지해서 야권의 폭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결론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 떨어뜨렸던 그 선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진보 언론과 진보 지식인들이 지금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철수를 키워줘서 그 야권의 폭을 넓혀야 된대. 그러면 안철수는 믿을만한 사람이냐고. 안철수가 그렇게 지지해줄 만한 사람이냔 말이야. 자, 경향신문에서 오늘 떡하니 포털 메인에 올라온 기사가 뭔지 알아요? 안철수 1998년부터 술 안 먹었다. 아니 우리가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얘기했습니까? 거짓말했냐 안 했냐의 문제지 누가 술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봤습니까? 만약에 이게 손학규라면, 만약에 손학규가 그렇게 대답했다면 경향신문 그렇게 메인으로 써줬을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손학규였어도 경향신문이 그렇게 당당하게 안철수 98년부터 술 안 먹었다 그걸 메인 기사로 달았을까요?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대중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자 있는 술집은 알지도 못한다는 단란주점이란 말도 못 알아듣는 남자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주부클럽에서 여자 있는 술집도 안 간 엄친아라고 오해하게 내버려뒀다가 이제 와서 나는 룸사롱 간 적 없다 말 한 적 없다. 그거는 정말 국민 기만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98년부터 술 안 먹었다. 그런데 사업상 술자리 동석은 했다. 뭐 하자는 건데 지금. 안철수가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98년부터 술을 먹은 적이 없다. 다만 그 98년 이후에도 사업상 모든 사람이 가는 술자리에는 두세 차례 동석한 적이 있다. 뭔 얘기야 지금. 누가 98년부터 술 먹었냐 안 먹었냐를 물어봤어? 왜 대중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왜곡시켰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 그걸 경향신문이 떡하니 포털 메인 기사로 실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기자들한테 보낸 메일 세 번째는 98년 이전에는 유흥주점에 다닌 적이 있다. 만약에 이 논란의 주인공이 정세균이나 손학규였어도 이렇게 친절하게 큰 제목으로 98년부터 술 안 먹었다 써줬을까요? 이건 분명히 편파보도예요. 나는 소위 우리나라의 진보 언론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신뢰감을 갖고 이제까지 내가 이 진보 언론들을 그래도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언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 국민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 주변에 서울 경기에 2,500만 살고 있는데 서울 경기 2,500만 명 중에 정말 절반이 안철수 지지해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안철수 지지하는 게 있대. 또 대학가에서 그 안철수 강연 들은 사람은 안철수 지지한 사람이 있대. 하지만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길거리에서 만난 20명 중에 10명이 안철수 지지하냐? 안철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어. 결론은 뭐냐? 자, 오늘 아침 방송 봤어요? 아침 뉴스? 아침 뉴스부터 아침 주부 프로까지 완전히 닭비어청가야. 아니 박비어청가. 박근혜 찬양가예요. 아침 3시간 동안. 프로그램 돌아가면서 KBS, MBC, SBS, YTN, MBN, 나머지 종편들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 박근혜를 막 찬양하고 싶어갖고 환장을 했어. 막 흥분해가지고.
난 여기서 선언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5대 언론 권력, 5대 TV 방송 권력, KBS, MBC, SBS, YTN, MBN이라는 박근혜 편파 방송하는 자들과 맞서서 동네 아줌마 망치 부인이 이 아프리카 웹캠 하나 달고 내 도전장을 냅니다. 당신들 그런 식으로 편파 방송한다면 나는 목숨 걸고 민주당 편파 방송 할 거야.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KBS, MBC, SBS, YTN, MBN 그런 식으로 박근혜 편파 방송을 한다면 나는 이 동네 아줌마 망치 부인은 목숨 걸고 민주당 편파 방송을 할 거예요. 자, 이 5대 공룡하고 망치 부인이 붙어서 망치 부인이 졌다. 내가 잃을 게 있을까요? 나 잃을 거 없어요. KBS, MBC, SBS, YTN, MBN한테 덤벼서 동네 아줌마가 졌다. 나는 꿀릴 거 없어.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이번 투쟁을 아주 즐겁게 즐겨볼 생각이에요. 당신들 5대 방송이 이렇게 박근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면 나는 이 아프리카 몇 명 보지도 않은 웹캠 방송이지만 이걸로 한번 맞짱 떠보겠다. 난 저도 상식적으로 내가 지는 게 맞아. 이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길 거란 생각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덤벼보겠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나더러 와가지고 망치 부인은 왜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냐. 씨발 KBS가 공영방송 되면 편파방송 안 하면 나도 민주당 편파방송 안 해. KBS가 5,800억을 받고 박근혜 편파방송을 하는데 국민 세금 5,800억을 걷어서 그걸로 박근혜 편파방송을 하는데 나 니네들이 돈 뭐 몇 푼이나 보태줬다고 나도 와서 공정방송을 하래. 천국 같은 하루님 감사합니다. 나는 민주당 편파방송 할 거예요. 예. 또 세 번째 이야기야. 나는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등신들한테 경고합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요. 안철수가 오늘 그 뉴욕타임즈인지 뭔지 보니까 안철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무슨 당에서 국가 보조금을 못 받는데 그 국가 보조금을 못 받는 문제 때문에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온 거야. 지금 안철수한테 정당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안철수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정당 보조금을 못 받는데 150억을 그래서 지금 안철수를 해서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민주당이 안철수한테 뭐 협박하지 말라는 등 압박을 주지 말라는 등 민주당이 안철수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150억 국고보조금 못 받는다고 협박을 했다. 아니 야권 단일 후보에서 안철수가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왜 돈이 필요해? 그거 후보 안철수 지지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선거운동?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만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안 그래요 여러분? 민주당 후보하고 안철수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 국고보조금 뭐고 필요 없이 우리는 투표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안철수를 압박을 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개소린데?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가 그러니까 안철수로 민주당 후보가 지금 안철수 지지자들 하는 꼬라지가 뭐냐? 안철수로 민주당 후보가 당연히 양보를 하고 선거 운동은 같이 해줘야 되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안철수로 후보는 양보하고 선거 운동은 민주당에서 해줘야 된다. 장난하는 거야? 그렇게 웃겨 우리가? 문제는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민주당에서 2002년에 정주영한테 왔다 갔다 1992년인가? 정주영한테 왔다 갔다 한 미친 새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정몽주한테 왔다 갔다 한 새끼들 그 다음에 2007년에 문국회한테 줄 섰던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지금 또 안철수한테 줄 서려고 지랄 연병이야. 나는 민주당 안에 있는 개 호구 같은 새끼들한테 내가 경고하는데 그렇게 민주당 후보로 자신 없으면 민주당 의원직 놓고 사퇴해.
민주당 이름으로 배지 달고 민주당 이름으로 월급 받으면서 민주당 이름으로 대통령 후보 내 자신 없으면 민주당 국회의원 사퇴해! 개새끼들 아니야! 민주당 지지자들 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민주당으로 대통령 선거 못한다고? 어떤 씨발놈들이야? 나와봐! 이 찢어 죽으려는 새끼들! 어떤 새끼냐? 안철수 캠프의 기웃거리 새끼들 누구야? 어? 민주당 이름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된 주제에 민주당 표로는 대통령 선거 못하니까 안철수로 띄워야 된다. 개새끼들 이름 조사해와요. 안철수 캠프의 들락거리는 민주당 국회의원 새끼들 다 조사해서 그 새끼들 배지 떼라 그래. 배지 반납해. 배지 반납해. 씨발 어디서 개소리들이야. 내 말이 틀렸습니까? 나는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당 당원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32% 국민의 지지율을 받는 정당이에요. 왜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못 됩니까? 우리 후보가 뭐가 모자라서 안철수한테 구걸합니까? 안 그래요? 나는 내가 박원순 시장하고 박영선하고 단일화할 때는 박영선더러 양보하라고 한 사람이야. 그때는 그렇게 해주면 야권 통합해줄 줄 알았어. 근데 안 하더라고. 그러면 더 이상의 양보는 없어. 더 이상의 양보는 없어. 민주당 이름으로 배지 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부끄러운 자들은 당장 국회의원 배지 떼고 꺼져. 씹새들아. 개새끼들 아니야 진짜. 망치부인 말이 맞다. 망치부인 말이 맞습니까?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신다면 엄지손가락. 망치부인 말이 맞다.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신다면 엄지손가락. 자, 여러분, 도대체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못 낸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민주당 후보로는 대통령 선거 못 치른다.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민주당 후보 4명 중에서 누가 박근혜하고 토론해서 질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 4명 중에서 누가 박근혜보다 정책 능력이 떨어집니까? 예? 뭐 때문에 민주당 후보는 박근혜를 못 이긴다는 개소리가 나와요? 나는 진짜 묻고 싶어요. 박근혜, 안철수 누구한테 물어봤어? 박근혜, 문재인 누구한테 물어봤냐고? 또 안철수, 문재인으로 한번 붙어보자고. 안철수, 문재인 놓고 정말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둘 중에 누가 더 대통령다운지, 누가 국정수행 능력이 있는지 왜 그런 조사는 안 해? 왜 그런 조사는 안 해? 뭐라고 물어본 거야? 아, 정세균이 그 비문연대 모임 그거 허위사실이라고 한겨레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들. 한겨레 왜 이러니? 아니, 한겨레에서요, 정세균이 비문연대를 제안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지금 허위사실이란 거 아니야? 이 새끼들 미친 거구만. 그죠? 와, 이씨. 아니, 지난번에 전당대회하고 총선 때도 한겨레에서 이인영이 이인영이 누구를 공천했다. 그 헛소리를 막 했던 거 아니야. 한겨레 왜 이러냐, 요즘에? 한겨레 경향 왜 이래? 이 국민들이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두 언론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이제 와서 배신 때리냐? 다혜님 고맙고요. 정세균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할 리가 없지. 그것도 꼴찌 하는 사람이. 아니, 한겨레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 정세균이
비문연대를 만들어서 몰아주자라고 주도했다라고. 이씨, 정세균 쪽에서 그런 얘기 안 했대잖아. 아, 정세균이요. 정세균 현재 후보 넷 중에 지지율이 제일 꼴찌라고 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요, 오늘 제주 경선 결과가 실질적인 당 분위기예요. 망부님, 짱짱님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제주도에서 조금 이따 5시부터 이제 이 제주도에서, 민주당 경선을 할 건데, 그 민주당 경선에서 그 후보자들에 대한 진짜 실제 지지율이 처음으로 공개된 날이야. 이제까지 겉으로 떠돌았던 얘기들하고, 이제 그 겉으로 떠돌았던 이야기들하고, 진짜 하고가 판명이 되는 날이에요. 예. 망부님, 짱짱님 감사드리고요. 뭐가 오바야? 누가 오바야? 레이니아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녁 5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제 잠시 후에 5시부터 후보자 연설이 있어요. 5시부터 후보자 연설이 있고, 그 연설이 끝나면 이제 투표를 하고, 투표 끝나고 결과가 오늘 저녁 8시쯤에 발표날 예정이래요. 오크 정희님 감사드리고요. 4612님 감사드리고요. 아니야. 지금 실제로 투표를 지금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어요. 여론조사에서 뭐 정세균이 제일 꼴찌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제 나의 서머리 마지막. 지금 현재 언론의 여론조사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이 공개하는 여론조사 믿을 수 있으세요? 무엇보다 투표와 관계돼서는요, 대한민국 언론의 여론조사 나는 100% 안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0년 선거에서 오세훈하고 한명숙 지지율 격차가 오세훈이 22% 앞선다. 25개 언론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프리비어스님 감사드리고요. 그죠? 오세훈이 한명숙보다 최소 17%에서 22% 앞선다고 25개 언론이 투표 5일 전에 발표했어요. 씨발. 까보니까 1% 차이도 안 났어. 대한민국 언론은요, 여론을 조작합니다. 실제로는 무슨 17%야, 이 개새끼들아. 그러니 지금 박근혜하고 이 문재인 지지율, 나는 그거 박근혜 거 17% 까야 된다고 봐요. 그럼 문재인이 압승이야. 안 그래요? 한명숙 오세훈 지지율에서 오세훈이 한명숙보다 22% 앞선다며. 까보니까 1%도 앞서질 않았어. 그러면 한나라당 지지율은 22% 까야 돼. 그러면 문재인, 박근혜 지지율 중에서 박근혜 45, 문재인 41. 그러면 박근혜 거 22% 깎고 봐야 되는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말이 맞아 틀려? 너네들이 이제까지 여론조사로 거짓말한 내용이잖아. 이 씹새들아. 다음. 또 하나의 여론조작. 이명박이 2010년에 말이에요. 추석에 자기가, 국정지지율,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 50%라고 발표를 했어. 추석 앞두고. 그거 추석 끝나고 그 보도 허위 보도인 거 증명됐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린 그런 조사 한 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어. 그러니 지금 박근혜가 문재인을 압승한다.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긴다. 그 여론조사 나는 22%씩 까야 된다고 봐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손. 망치볼 말에 동의한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박근혜가 앞선다. 안철수가 앞선다. 그 여론조사에서는 22% 까고 봐야 된다. 내 말이 맞지? 땡큐예요. 고마워요. 예. 지금 내 말에 동의한 사람이 어디부터냐면 여기부터야. 예. 자, 그 망치 부인을 어디 뭐 민주당으로 보내? 동의합니다님 고맙고요. 야 인간들아, 내가 다
당직자가 되면 방송을 못해. 천국 같은 하루님 감사합니다. 이 눈치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 안바걸님 고맙고요.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바쁜지 알아? 그 방송을 못해. 내 방송 듣기 싫어서 그러지. 지금 나더러 내 방송 듣기 싫어갖고 나더러 국회 가라는 거지. 당으로 가라는 거지. 방송 듣기 싫으면 네가 오지 마. 남은 즐겁게 마님놀이 하고 있는데 마님 장기 집권 하는데 왜 남의 권위에 도전하고 지랄이세요? 예? 나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마님 할 거예요. 로크리님, 육군 권유장군님, 안바걸님 고마워요. 예, 에리어스님 고맙고요. 남양군맨님 고맙고요. 자, 아직까지 민주TV가, 예, 아직까지 민주TV가, 방송을 안 하네요. 예. 한다. 예, 지금 예비화면이 떴어요. 어휴, 이 민주당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제주경선 이렇게만 썼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제주경선 이렇게 써야지 제목을. 아유. 민주 들어왔다. 민주 들어왔다.